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최고가 현재 대장급 아파트 기준으로 좀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한 24년 정도로 볼게요. 24년으로 돌리고 1월 1일부터 24년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올해 정도로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구평으로 봐서 서울의 대장이 42억 5천입니다. 42억 5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인천, 대구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부산 대장이 13억 2천입니다. 그러면 요거도 이제 몇 배 정도 나는지 보시면 좋고, 더 중요한 거는 부산, 인천, 대구를 비교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부산이 13억 2천인데, 이 마린시티자이가 최고가가 18억대 갔었단 말이에요. 18억대 갔는데 지금 13억 2천이다. 그 다음에 대구를 보니까 대구의 힐스테이트 범어는 14억 7천입니다. 근데 얘는 최고가가 17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요거 33평 여기서는 17억 조금 아래로 나오네요. 17억까지 갔었는데 14억 7천이다. 그러면 대장 아파트는 오히려 해운대가 부산이 더 저평가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억 2천이다. 11억 9,500이다. 대장 아파트가 더 싸네. 그래서 대장급 아파트를 산다면 인천, 부산, 대구 순으로 봐야 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대장급이 아니라 한 2급지에서 3급지, 4급지 아파트를 본다면, 2, 3급지 아파트를 본다면 대구를 보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나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물량을 봐야 되는데, 이제 공급 물량은 이제 우리가, 매도인이, 그러니까 매매로 나오는 물량은 당장 이게 변동폭이 커요. 당장 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건설사가 내놓는 입주 물량은 이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토지 매입부터, 그 다음에 토지 인허가, 그 다음에 인허가 신고, 착공, 완공까지는 착공에서 완공까지도 한 3년,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인허가 받는 것까지 하면 거의 5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을 미리 이제 알 수 있는 게 저는 부동산 지인에 들어와서 여기 이제 지인 데이터를 봅니다. 부동산 지인의 데이터를 본다. 빅데이터 지도를 봅니다. 빅데이터 지도를 보고 요거를 저는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와서 입주라고 찍고 요거를 2년 반 정도 이걸 로그인을 해야 되네요. 자, 로그인을 해서 빅데이터 지도 들어와서요. 그 다음에 입주해서 이제 요거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거 딱 찍어서 2년 9개월 정도의 입주 물량을 봅니다. 이게 너무 3년 9개월이 돼 버리면 이제 뒤에 쌓인 것들이 아직 데이터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과거 전후가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년 9개월은 너무 짧고, 그래서 24년에서 26년 해서 두 번째 거 있죠. 요거를 찍은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가 미래의 입주 물량이 좀 작을지를 봅니다. 그래서 서울이 입주 물량이 작구나. 그 다음에 울산, 부산이 입주 물량이 작구나.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부족이고, 녹색, 연두색이 적정, 노란색이 약간 초과, 난 빨간색이 과잉인데, 여기 초과까지는 수요가 붙어주면 괜찮습니다. 초과까지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과잉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데, 특히나 요거 수요 대비 이 입주 물량이 2배가 넘어가죠. 2배가 넘어가면 이유 불문하고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이다. 그래서 충북은 지금 과잉이긴 한데 2배가 넘지는 않아요. 인천도 2배가 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주도도 입주 물량이 작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부산, 울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작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이제 수요가 조금 붙어준다면 상승 가능성이 좀 높다 이래 볼 수 있죠.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래 볼 수가 있고요. 대구도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가 25, 26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 보이죠. 그래서 지인이 보기 편해요. 그래서 25, 26년이 이제 좀 작기 때문에 올해부터 올해 사놓으면 이제 2년 뒤에 한 바퀴, 또 4년 뒤에 한 바퀴 도는데 요때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는 어느 정도 소화가 많이 됐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서는 위험 구간이 많이 지나갔구나, 혹은
한국은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죠. 예. 이렇게 이제 입주 물량을 보는데 제가 여기서 서울을 빼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서울을 빼놓고 이야기했냐면 서울은 이제 도시 연담화라고 해서 서울, 인천, 경기가 하나의 거대 도시처럼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는 한눈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 연담화라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검색하면 됩니다. 자, 도시 연담화. 도시 연담화 해서 도시 연담화가 뭔지는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연담화된 도시들이 기능을 서로 분담하여 하나로의 도시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도시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상대 도시를 아예 종속되거나 교외화하는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요 앞에 선자는 약간 지방이 이렇고 아예 하나의 도시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면서 상대 도시를 아예 종속하거나 교외화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이제 거의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이 가격이 많이 빠졌던 사례가 보면 91년도가 있고요. 91년도가 요때 1기 신도시 입주입니다. 그 다음 98년도가 IMF 경제 위기 때 서울 집값이 많이 빠졌고 그다음 2002 월드컵 이후로 힘을 잃어서 쫙 상승하다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한 번 더 하락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에 회복을 했는데 2009년 하반기부터 또 한 번 하락장이 옵니다. 요때는 한 4년간 하락장이 오고 고점에서 고점까지는 회복되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여기 요때는 뭐 때문에 많이 빠졌냐면 2기 신도시 입주가 있었습니다. 성남 판교지구 그 다음에 동탄 신도시 입주 등이 있으면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1기 신도시 입주, 2기 신도시 입주 때 서울의 집값이 서울 집값까지도 발목을 잡았구나. 경기도에 입주 물량이 터지면 서울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 서울은 원래 입주 물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입주 물량을 보면 그 과거에는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은 적이 있었지만 요때 보시면 2008년 이후로는 입주 물량이 많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적정을 초과한 적이 없다. 왜? 인구는 많은데 땅은 부족하거든요. 그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에 규제도 강하게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은 입주 물량 자체가 많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서울은 입주 물량 하나로만 보면 틀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 물량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이거는 틀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통화량, 그 다음에 수도권 전체의 입주 물량.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씩 입력을 합니다. 제가 만든 이 자료에 보시면 이제 빅데이터 전국 시도별 해서 여기 이제 누적 입주, 수요 입주를 넣습니다. 하나씩.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제 수요는 14만 4천, 입주는 6만 5천. 이거를 하나씩 다 넣어요. 14만 4천, 6만 5천. 제가 일일이 이제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입주 물량은 55% 정도 부족하다.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55%, 누적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근데 이제 경기도, 인천을 다 넣어서 수도권을 같이 보니까 5%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부족한 거는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3기 신도시가 제외되어 있으니까 3기 신도시 시그널이 더해지면 나는 이거를 같이 넣어서 공급량을 같이 체크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충청권도 보시면요. 충남, 충북, 세종, 그 다음에 대전 이걸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의 공급량도 제가 해놨고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 영향을 미치는 권역끼리 같이 해놨습니다. 오히려 불경권이 이제 입주 물량이 오히려 진짜 작습니다. 불경이 입주 물량이 작다. 그 다음에 특이하게 광주, 전남권은요. 이게 참 지역색이 특이한 게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라도에 가면 이제 여기를 좀 나눠가지고 여광순, 여수, 광양, 순천은 약간은 경남의 영향을 받으면서 얘들 따로 놀고 그 다음에 여기 해남, 나주, 광주, 목포 이런 데가 좀 또 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서로 좀 다르게 놀더라. 그래서 제가 요거도 광주, 전남 전체도 있지만 따로 이렇게 권역을 또 나눠 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입주 물량을 볼 때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 제가 제일 중요한 지표들 여러 개 알려드렸죠. 이제 저평가되어 있을 때 거래량, 저평가와 고평가, 그다음에 수급해서 거래량, 수요와 공급 거래량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분양 지수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거든요. 신축 아파트 수요는 미분양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리치고에서 제일 마지막에 오면 미분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대입을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평균 미분양이 평균이 이제 1156호인데 지금은 이제 936호니까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 수요는 아직까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몇 년치냐면 이제 2년 9개월입니다. 수요 공급은 부동산 지인에서 자, 다시 어떻게 들어왔냐면 부동산 지인에서 지인 빅데이터 지인 지도에 들어옵니다. 부동산 지인에서 빅데이터 지도에 들어와서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로딩이 되죠. 그다음에 입주에 들어와서 24에서 26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4에서 27년치는 너무 데이터가 덜 쌓여서 전부 물량이 부족하다 나옵니다. 전부 부족하다 나오고요. 그래서 24에서 26을 봐야 아파트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2년, 4년 수요가 가장 많거든요. 2년, 4년을 바라보는 수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할 거라도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역별로 하나씩 넣으면 이렇게 몇 년도에 많은지 몇 년도에까지 많은지가 하나씩 보이죠. 차트별로. 네.